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일단 2번 더 잡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그리고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 주요 예산 삭감, 헌법재판소 업무 폭주와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 등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의를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2번 헌법재판소가 추구한 9번째, 10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요. 결국은 2주 뒤에 만약에 이 변론 기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3월 초중순, 그러니까 한 3월 6일 혹은 뭐 11일 정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근데 이제 이게 변수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번 더 잡기로 헌법재판소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측이 오늘 이런 반발을 했어요. 날짜 바꿔달라. 뭐냐면 2월 20일 같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래서 20일 안 되고 25일로 바꿔달라고 윤 대통령 측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날 아마 내란죄 관련된 재판이 열리고 그날 또 구속 취소와 관련된 또 이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심리라고 봐서 지금 일단 날짜가 겹쳤기 때문에 일단 좀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헌재가 보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예. 그 질문 시간도 초시계 갖다 놓고 정하고 한 사람이 90분밖에 못하게 하고 등등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헌재 공정성 문제 등과 맞물려서 굉장히 아마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장외에서 어떤 집회에서도 꽤 많은 국민들께서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에 대한 이 심리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헌재가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을 당길까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일반 재판과는 달리 많은 국민들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느냐 아니냐를 중요한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예. 또 많은 국민들,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찍어줬던 그 표를 뒤엎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현출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판단하고 재판관도 판단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원칙적으로 그냥 딱딱 끊어서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 국민들도 그런 불만을 가지신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추가로 지금 이틀 2번의 이제 심리가 더 열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의 정상적 소집 문제와 관련된 논쟁, 예. 또 홍장원 메모와 관련된 문제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하는데 저는 헌재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예.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소추도 당시에 재판관 대행의 퇴임 날짜 거의 직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더 가져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수용할 겁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마치 이게 너무나 이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면 국민들의 수용을 못하면 예.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이신 주진우 의원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대략 언론 보도나 뭐 뉴스를 진행하는 저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대략 20일에 대통령 형사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 근데 이제 지금 사법부에 보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모를 일은 없었을 텐데 다음 주 화목 20일도 잡아놓고 윤 대통령이 반발하면 또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다 보니까 예.
이것도 놓쳤다라고 봅니다. 아하. 예,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알아서 잡았다면 더 문제고 이걸 몰랐다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빨리 하려는 게 너무 국민들 눈앞에 너무 빨리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는 그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기일을 4-5개를 한꺼번에 잡았어요. 예.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날 바로 헌법재판을 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준비도 아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절차들이 겹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 존경을 받아서 세워야 되는 것이지 국민이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절차를 다른 기관의 절차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예. 그냥 알아서 절차 잡을게. 나한테 다 맞춰.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더라도 예. 재판 기일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다 보니까 탄핵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탄핵에 대한 인용 결정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수사가 개시돼서 예. 본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요. 맞습니다. 이럴 때 원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딱 정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형사 재판이 있으면은 탄핵 재판은 기다리라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준성 검사 때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준성 검사 형사 재판이 한참 걸렸는데도 예. 결론 날 때까지 탄핵 재판을 하나도 안 열었어요. 말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화면을 보면 주 의원 말씀은 헌법재판소 어쨌든 원칙 중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다. 네, 보통 원칙이죠. 왜냐하면 형사 재판이 훨씬 더 반대 신문권이 많이 보장이 되고 거기서 더 재판을 열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그 증거여야 예. 탄핵 재판에 있어서 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선택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재판은 탄핵 재판이 먼저 가겠다. 아하. 하지만 형사 재판 일정이나 이런 거는 고려 없이 그냥 우리 재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2-3번씩 잡겠다라고 예. 하는 거고 이번에 지금 재판 잡는 것도 다른 증인 신청은 지금 무려 38명 중에 이제 겨우 9명 증인 신청 받아주고 예. 오늘 무더기 기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절차 진행이 정부 굉장히 절차적인 방어권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또 22일이면 얼마나 구속 취소 여부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그렇죠. 하필이면 그날 재판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탄핵 재판을 연기해야 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홍장원의 메모 같은 것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녹음 파일도 다 검증하자고 하면서 몇 달씩 검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재판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하나 더 아까 시간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6명 중에 3명을 헌법재판소가 채택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알려지기로는 헌법재판소가 그 화요일인가요? 이제 2시, 4시, 5시에 잡았다. 근데 그것도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핵심 증인들을 1시간씩 잡는 게 도대체 못 빼고 못 빼면 남는 시간이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 측이 하던데요. 네, 역대급으로 이 초시계를 켜놓고 상대방 반대 신문권을 45분씩 보장하는 재판은 우리나라에서도 전례가 없었고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저희가 그 국정조사 특위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불러요.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모든 발언들 7분씩 되는 발언들 다 전 의원들이 다 발언해서 하루 종일 증언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또다시 국정조사를 늘려가지고 알겠습니다. 15일간 또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거 비추어 봤을 때 45분 동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좀 너무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속도전 뭐 답을 정해놓고 빨리 달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하셨는데 박성훈 비서관님 물론 다음 주에 2번 모르겠어요. 22일은 열릴지 말지 저도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나가야 한다니 재판 일자를 잡는 것도 평의해서 하지만 너무 긴박하고 증인 채택도 반만 받아들이고 시간도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
단심제인데 너무 졸속으로 한다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 측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정한 심판이 아니다라고 예. 하는 논리는 저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말로 모든 범죄자들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법관 공격하면서 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건 법치가 아니죠. 대통령 법조인이시니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하고 변론 기일을 잡고 이런 것들은 다 헌재 재판관들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형사 재판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예. 대통령 측에만 시간 제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 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동일하게 시간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뭐가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시간 안에 제대로 그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핵심 증인 3명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20일은 다음 주 목요일은 윤 대통령 측이 안 된다고 날짜 바꿔달라고 했으니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다시 좀 지켜보겠습니다.